거의 닿지 않는 가장 안쪽의 조용한 구석이었다. 음악 소리도 웃음소리도 닿지 않는 그 자리에서 우몽롱은 손에 쥔 휴대전화를 꽉 움켜쥐고 있었다. 화면은 이미 오래전 꺼졌지만 그의 손바닥은 여전히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마치 그 안에 말로 다 하지 못한 감정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처럼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다. 문장과 문장 사이마다 긴 숨이 섞였고 말을 멈출 때마다 고개는 자연스럽게 아래로 떨어졌다. 맞은편에 앉은 양미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굳게 담은 입술, 깊게 잠긴 눈빛, 그리고 미간에 선명하게 잡힌 주름이 그저 조용히 이 이야기가 가볍지 않다는 사실만을 말해주고 있었다. 클럽 밖 도로에 가로등 불빛이 통유리를 비스듬히 가르며 실내로 스며들었다. 그 빛은 우몽롱의 얼굴을 반으로 나누듯 비추었고 밝음과 어둠의 경계선 위에 그의 표정이 걸려 있었다. 온화하고 단정한 이미지로 기억되던 그 얼굴 위에는 쉽게 설명할 수 없는 위축과 두려움, 그리고 오래 쌓여온 억울함이 겹겹이 얹혀 있었다. 그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알지 못했다. 카메라에 기록되지 않은 이 사적인 만남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장면으로 남게 될 줄을, 그리고 이 조용한 밤이 다음날 벌어질 일들을 예고하는 불길한 서두가 될 줄을. 우몽롱과 양미의 인연은 2017년 방영된 드라마 삼생삼세 심리도화에서 시작됐다. 작품 속에서 두 사람은 청구의 세계를 공유하는 남매로 등장했지만 촬영이 끝난 이후에도 그 관계는 단순한 동료선에서 멈추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현장에서 쌓인 신뢰, 서로의 성격과 리듬에 대한 이해는 자연스럽게 사적인 교류로 이어졌다. 특히 양미가 사석에서 우몽롱을 사형이라 불렀다는 사실은 이 관계가 얼마나 편안하고 가까웠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대목이다. 위계가 분명하고 거리 유지가 암묵적인 규칙처럼 작동하는 연예계에서 이런 호칭은 쉽게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보호와 신뢰, 그리고 감정적 유대가 전제되지 않으려면 불가능한 표현이었다. 두 사람의 관계에는 벽이 없었다. 이익 계산이나 업계의 이해관계보다는 사람 대 사람으로 이어진 감정이 더 앞에 놓여 있었다고 주변에서는 말한다. 그래서였을까? 우몽롱이 가장 힘든 순간, 가장 솔직해질 수 있었던 상대가 바로 양미였다는 사실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2025년 1월 예능 프로그램 의 녹화 현장. 그날 양미는 사전 예고 없이 현장을 찾았다. 일종의 응원 방문이었고 카메라 앞에서는 밝은 분위기가 연출됐다. 하지만 그 짧은 만남 속에서도 균열은 이미 분명히 드러나고 있었다. 양미는 우몽롱을 보자마자 가볍게 안아주며 힘들었지? 라고 물었다. 그 짧은 한마디에 우몽롱은 애써 참고 있던 감정을 더 이상 숨기지 못했다. 카메라가 잡아낸 것은 순간 붉어지는 눈가와 미세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내뱉은 너무 힘들어요 라는 말뿐이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카메라가 꺼진 뒤에 이어졌다. 대기실 안, 외부의 시선이 차단된 공간에서 우몽롱은 자신이 겪고 있는 현실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갑작스럽게 끊긴 자원, 이유를 알 수 없는 일정 취소, 선배와 업계 관계자들로부터의 보이지 않는 압박,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악성 여론과 부정적인 평가들. 그 모든 것은 명확한 설명 없이 동시에 몰려왔고 그는 그 이유를 끝내 알 수 없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의 표정과 말투에서 이미 상당한 정신적 피로와 무력감이 배어 있었다는 점이다. 그날의 만남은 짧았지만 이후의 심야 회동을 예고하는 하나의 신호처럼 남았다. 그리고 9월 10일 밤 두 사람은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공개된 현장이 아니었고 시간의 제약도 없었다. 회동은 2시간을 훌쩍 넘겼다고 전해진다. 그만큼 우몽롱이 쏟아낸 이야기의 무게는 가벼울 수 없었다. 그는 여러 차례 말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다. 손으로 얼굴을 가리거나 소매로 눈가를 훔치는 모습도 반복됐다. 그날의 우몽롱은 이미 한계에 가까워 보였고 감정은 정리되지 않은 채 흘러나왔다. 오랜 시간 쌓여온 억울함과 두려움, 그리고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절박함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듯했다. 양미는 대부분의 시간을 말없이 들었다. 때로는 미간을 깊게 찌푸린 채, 때로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옆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헤어지기 직전 짧지만 분명한 말 한마디를 남겼다고 한다.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그 말은 위로이자 약속이었고 마지막까지 그를 혼자 두지 않겠다는 의사표현이었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다. 이 밤이 두 사람의 마지막 만남이 될 줄을, 그리고 이 마지막 고백이 되돌릴 수 없는 비극의 문 앞에서 흘러나온 마지막 신호였다는 사실을. 다음날 정구,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베이징에서 열린 한 공식 행사장에 천칭송이 모습을 드러냈을 때 현장의 시선은 예정되어 있던 행사 내용이 아니라 그의 얼굴로 쏠렸다. 왼쪽 뺨을 가로지르는 세 줄에 긁힌 상처가 너무도 선명했기 때문이다. 화장으로 가리기에는 이미 늦은 듯 상처의 가장자리는 붉게 부어 있었고 미세한 출혈 흔적까지 남아 있었다. 누가 보아도 오래된 흉터가 아니라 불과 하루 이내에 생긴 신선한 상처였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이어 터지자
천칭송은 본능적으로 얼굴을 반대쪽으로 돌렸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취재진의 질문이 곧바로 쏟아졌다. 상처의 정체를 묻는 질문에 그는 처음에는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에게 긁혔다고 짧게 답했다. 그러나 이어진 추가 질문에 곧바로 말을 바꾸었다. 촬영 준비 중 소품에 긁힌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두 해명은 서로 맞지 않았다. 반려동물과 촬영 소품, 전혀 다른 상황에서 발생했을 상처를 같은 날에 겪었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졌다. 무엇보다 그의 태도가 이를 더욱 의심하게 만들었다. 질문이 이어질수록 그는 점점 초조해 보였고 시선은 자주 흔들렸다. 행사는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끝났고 천칭송은 보좌진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보좌진은 취재진과 그 사이를 가로막으며 접근을 철저히 차단했다. 그날 행사장은 단 3줄의 상처로 인해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다. 행사가 끝난 직후 연예계 안팎에서는 빠르게 의문이 퍼져나갔다. 천칭송은 평소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 최근 촬영 일정 또한 전무한 상태였다. 그의 해명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점은 업계 관계자들에게 금세 공유되었다. 여기에 전날 밤 우몽롱의 심야 고백이 겹쳐지며 두 사건의 시간선은 불길할 정도로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9월 10일 밤이라는 공통의 시점은 우연으로 보기엔 너무 명확했다. 자연스럽게 하나의 질문이 떠올랐다. 이 상처는 과연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곧 연예계 내부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다. 익명을 전제로 한 소문에 따르면 9월 10일 늦은 밤 우몽롱은 클럽을 나선 뒤 한 지하주차장에서 천칭송과 마주쳤다고 한다. 두 사람은 짧은 인사 대신 격렬한 언쟁을 벌였고 말다툼은 곧 감정 싸움으로 번졌다. 고성이 오갔고 물리적인 몸싸움이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천칭송의 얼굴에 상처가 남았다는 주장이다. 이 이야기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었다. 하지만 그럴듯한 이유가 있었다. 만약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천칭송이 상처의 출처를 숨기려 했던 행동과 끝내 경찰이나 외부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선택 역시 설명이 가능해진다. 권력을 가진 인물이 자신이 압박해온 젊은 배우와의 충돌을 공개하는 것은 체면과 입지 모두에 치명적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천칭송은 단순한 업계 인사가 아니었다. 그는 영화계에서 평론과 평가, 그리고 상의 방향성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늘 영화 창작을 위한 비판과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그의 이름을 둘러싼 그림자는 오래전부터 존재했다. 업계에서는 그가 자문료나 보호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말을 듣는 이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렇지 않은 이들은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겪는다는 구조였다. 2015년 무렵부터는 일부 배우들을 상대로 한 금전 요구 소문이 퍼졌고 그는 이를 강하게 부인하며 공개 해명에 나섰다. 유명 배우들까지 나서서 그를 옹호했지만 의혹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특히 문제가 되었던 것은 시상 시스템의 불투명성이었다. 겉으로는 비영리와 순수성을 강조했지만 운영 구조와 자금 흐름은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다. 수익이 없다는 주장과 달리 시스템은 오랫동안 유지되었고 그 힘의 중심에는 언제나 천칭송이 있었다. 그래서일까? 그의 평가 한마디, 부정적인 의견 하나가 어떤 배우의 커리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은 업계에 깊이 자리 잡게 되었다. 우몽롱의 좌절은 하루아침에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후 소속사와 8년이라는 장기 계약을 맺었고 그 계약은 곧 족쇄가 되었다. 본인의 이미지나 장기적인 연기 방향과 맞지 않는 스케줄이 반복적으로 강요되었고 오히려 가능성이 있었던 작품 제안은 이유 없이 거절되었다. 의견을 내면 돌아오는 것은 대화가 아닌 침묵과 냉대였다. 그는 점점 중요한 결정에서 배제되었고 자원은 제한되었다. 결국 2018년 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판단 끝에 계약 문제를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그 선택은 큰 파장을 불러왔지만 동시에 그의 커리어에는 치명적인 공백을 남겼다. 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분쟁으로 보내야 했기 때문이다. 긴 시간 끝에 다시 일어섰다고 생각했던 순간 또 다른 벽이 기다리고 있었다. 2024년 우몽롱이 주연으로 참여한 드라마 은 편성까지 확정된 상태였다. 그러나 후반 작업이 진행되던 중 갑작스럽게 편성이 취소되었다. 공식적인 이유는 내부 판단이었지만 업계에서는 천칭송의 부정적 평가가 플랫폼에 전달되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더 결정적인 것은 그 이유였다. 자문료 요구를 거절한 뒤부터 우몽롱의 상황은 눈에 띄게 악화되었다. 이미 계약된 광고는 다른 인물로 교체되었고 참여한 예능에서는 이유 없이 분량이 줄어들었다. 동시에 온라인에서는 그의 태도와 연기를 문제 삼는 부정적인 글들이 조직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하나하나만 보면 우연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모든 일이 동시에 벌어졌다는 점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이 모든 과정은 우몽롱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남겼다. 그가 벗어나려 했던 구조는 여전히 다른 형태로
그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날 밤 우몽롱은 단순한 감정에 하소연만을 꺼내놓지 않았다. 그는 양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건넸다고 전해진다. 화면 속에는 천칭송 측 인물로 추정되는 관계자들과 나눈 메시지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그 문장들은 노골적이지는 않았지만 의미는 분명했다. 지금 상황을 잘 판단해야 한다. 순응하지 않으면 업계에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는 식의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우몽롱은 이 메시지들이 단발성 경고가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이어져 온 압박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협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선택지를 사실상 하나로 몰아가는 언어들이었다.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물러나게 만드는 방식. 그것이 그가 느낀 공포의 실체였다. 양미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평소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그녀였지만 그날만큼은 분노를 숨기지 못했다고 한다. 그는 분명하게 말했다. 이건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이어서 법적 대응 가능성을 언급했고 지금까지 받은 메시지와 정황을 최대한 정리해두라고 조언했다. 필요하다면 자신의 인맥과 자원을 통해 도움을 주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러나 그 앞에 앉아있던 우몽롱의 상태는 이미 정상적인 판단을 이어가기 어려울 만큼 무너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싸울 힘이 없다고 매일이 버티는 것 자체로 한계라고 털어놓았다. 증거를 모으고 절차를 밟고 긴 시간을 견뎌야 한다는 현실은 그에게 또 다른 압박으로 다가왔다. 그날의 대화는 도움의 손길과 함께 그가 얼마나 벼랑 끝에 서 있었는지를 동시에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이후 우몽롱의 일상은 완전히 무너졌다고 전해진다. 이웃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새벽녘에 집으로 돌아왔다. 평소보다 훨씬 늦은 시간이었고 걸음은 불안정했으며 표정에는 극도의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누군가는 그의 팔과 손목 부근에 가벼운 긁힘이나 멍 같은 흔적을 보았다고 기억했다. 집에 들어간 이후 그는 다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전화도 외출도 없었다. 평소 일정이 있던 날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연락은 끊긴 상태였다. 그 시간 동안 무엇을 생각했는지 어떤 감정과 싸우고 있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는 그 밤을 혼자 견디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다음 날 우몽롱이 거주하던 건물에서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5층에서 떨어졌다는 짧은 문장과 함께 그의 사망 소식이 빠르게 퍼져나갔다. 어제까지 말을 나누던 사람, 도움을 약속받았던 사람이 하루 만에 세상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을 혼란과 충격에 빠뜨렸다. 비보가 전해진 뒤 사람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양미는 비교적 이른 시점에 추모의 뜻을 전했다. 그녀는 짧은 문장 속에 감정을 담았다. 사형. 그곳에서는 편히 쉬길. 길지 않은 글이었지만 그 안에는 말로 다 하지 못한 후회와 무력감이 묻어 있었다. 마지막까지 손을 놓지 않으려 했던 사람의 애도였다. 반면 천칭송의 대응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렀다. 그는 상당 기간 침묵을 지켰고 여론이 자신과 우몽롱의 갈등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한 뒤에야 짧은 성명을 내놓았다. 성명에는 개인적인 원한은 없었다는 문장과 사망에 대한 안타까움이 형식적으로 담겨 있었을 뿐 얼굴의 상처나 충돌 의혹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그와 동시에 온라인에서는 관련 폭로 글과 추측성 게시물들이 빠르게 사라지기 시작했다. 삭제 요청이 있었는지 자발적인 정리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흐름은 분명했다. 논란의 불씨를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이었다. 더 큰 분노를 불러온 장면도 있었다. 우몽롱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바로 그날 천칭송이 업계 자본가들과 식사 자리에 참석해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는 것이다. 이 장면은 곧바로 온라인에 퍼졌고 많은 이들에게 지울 수 없는 대비를 남겼다. 한쪽에서는 애도가 이어지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질문뿐이다. 그의 얼굴에 남았던 상처는 정말 우연한 사고의 흔적이었을까? 우몽롱의 죽음은 개인의 극단적인 선택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일일까? 아니면 그 뒤에는 오랜 시간 누적된 압박과 보이지 않는 권력의 작용, 그리고 구조적으로 약자를 밀어내는 시스템이 존재했던 것은 아닐까? 한 사람의 삶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신호가 이미 무시되고 있었는지 우리는 되돌아보게 된다. 시간이 지나면 상처는 아물 수 있다. 얼굴에 긁힌 자국도 언젠가는 흔적 없이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권력이 남긴 독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다른 이름, 다른 얼굴을 통해 반복된다. 우몽롱과 같은 위치에 놓인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존재한다. 말할수록 불리해지고 버틸수록 고립되는 구조 속에서 조용히 소모되고 있다. 연예계에 정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침묵이 아니다. 책임 있는 대응과 공정한 구조, 그리고 약자의 목소리를 듣는 시스템이다. 그는 그날 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 사람의 비극이 또 다른 누군가의 미래가 되지 않도록